친구도 없을 때 이럴 땐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 탈출 넘버 원. 짜증나고 지겹고 애인도 없다. 네. 요거 딱 제 얘긴데요. 야, 이거 이게 이제 국수 없고 사발 깨고 넓적다리 디고. 한석준 씨는 어때요? 아마 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우리 넘버원이 아마 생활의 활력소일 거예요. 생활의 활력소인 만큼 오늘도 역시 신기하고 또 놀라운 그런 안전상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야, 이 먼저 산재법칙에서는요 정말 너무 중요하고 노조는 절대하게 정말 우리나라 뭐 4,800만 이 물론이고 전 세계 60억 인구가 다 알아야 너무 중요한 상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집중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말이죠. 비가 쭉쭉 내릴 때 꼭 알아야 될 자동차 안전상식. 이거 우리가 꼭 한 번쯤 경험해봤을 만한 안전상식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 3 김종민 씨 아까부터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계신데 혹시 그 생각? 맞습니다. 늘 저희들을 괴롭히는 검코의 함정 오늘은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치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 원. 자, 함께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 두 분 계시죠? 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의 김호준 교수님 그리고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부의 박재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2002년 겨울 공사 현장에서 목재 구조물이 지나가던 사람을 덮쳐 다치게 하고 같은 날 속초에서는 대포동 횟집촌에 정전 발생. 2006년 늦여름 경북 포항시 장승동과 도동 일대 천여 가구 정전 발생. 2006년 늦가을 전북 전주시에서는 초등학생 한 명이 다치고 승용차가 부서진. 2007년 봄 대전 길 가던 12세 여학생이 중태에 빠진. 각각 다른 장소에서 피해 양상도 달랐지만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은 공통된 하나. 그렇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며 정전을 일으키고 자동차를 파괴시키며 사람들을 다치게 한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계절 가리지 않고 정전을 일으키고 자동차를 파손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계절을 안 가린다고 하니까 저는 태풍 생각했거든요. 자동차 그 창문 부서진 걸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파워야. 번개 쪽이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엔. 아니 제가 아까 봤는데 이 차가 부서질 정도면은 번개 같아요. 아니 여기 번개 아니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맞을 것 같대. 벼락 맞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벼락하고 번개하고 다른 건가요? 글쎄요. 아 근데 정말 번개 맞을 것 같아요. 번개밖에 없어요. 꼭 여쭤봐 주세요. 조금만 힌트 좀. 힌트를 좀. 힌트 좀. 간단하고 강한 걸로 드리겠습니다. 나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른 인물로. 뭐요? 마른 인물로입니다. 마른 올류? 치마, 바람. 그래, 이거. 지하철에 바람 올라오잖아. 바람. 이게 조금만 더 주시죠. 네. 강해요. 너무 간단해서 헷갈려요. 다른 걸로. 조금 센 걸로. 적절치 못한 관계. 적절치 못한 관계. 가만있어. 마릴린 먼로 적절치 못한 관. 황사는 황사? 황사. 황사 같아요. 약해.
황사는 계절이 있잖아. 계절이 그러니까 있죠. 태풍은 근데 바람 때문에 여자애가 왜 다쳤지? 이게 지금 비가 아닌 것 같거든. 비는 아니에요. 화토도 있잖아. 비풍초로 버리게 돼 있잖아. 야, 오늘 우리 출연진들이 너무 소극적이라 제가 대신 희생을 아닌 것 하겠습니다. 같아서. 오늘따라 몸을 사려. 태풍. 태풍은 그냥 집이 날아가요. 죄송합니다. 강풍으로 하겠습니다. 강풍. 태풍은 계절이 있어요. 강풍이면 여름에 태풍도 있으니까. 돼. 초강풍. 근데 태풍은 계절적 요인이 있어요. 엄청 센 바람. 야, 강풍으로? 그 온도 차 때문에.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람입니다. 2007년 1월 7일 강릉에서는 바람 진짜 세구나. 바람에 쓰러진 목재 구조물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덮쳐 부상을 입혔으며 같은 날 속초시에서는 끊어질 정도야. 바람 때문에 송전선이 끊어져 1시간가량 정전됐으며 2006년 9월 17일 경북 광주시에서는 태풍 산산의 강풍 영향으로 송전선이 끊어져 천여 가구가 정전되고 2006년 11월 7일 전북 전주시에서는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초등학생 한 명이 다치고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가 부서졌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29일 대전에서는 바람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길을 가던 여학생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는데 아직 간판도 굉장히 위험해요. 바람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히는 센 바람, 즉 강풍이란 10분간 평균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을 일컫습니다. 7월에서 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남해에서부터 내륙 지방을 거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태풍. 우산이 필요 없어. 태풍 때 부는 강풍 이외에도 고산, 군산, 목포, 울릉도, 강릉, 대관령 등의 지역에 자주 불어닥치는 강풍과 시시때때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는 돌풍까지 최근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바람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외장 강도 테스트를 하는 한 업체의 도움을 받아 대형 강풍기를 준 뒤 단계별로 바람이 불도록 하고 그 바람을 스턴트맨이 직접 맞아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굉장히 큰 거예요. 현재 바람의 속도는 약 10m/s. 나뭇잎이 떨어지는 정도의 바람이지만 스턴트맨 산이 날아가지 아직까지는 끄떡없습니다. 중력이 있는데. 자, 바람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현재 풍속 약 20m/s.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한편 스턴트맨은 몸이 조금 흔들리지만 아직까지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간급 태풍의 최대 풍속에 해당하는 바람이 풍속 30m/s. 스턴트맨 앞을 향해 걸어가기가 힘들어 보이고 안전매트가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방금 전 보신 것과 같은 30m/s의 바람이 불 때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준비된 물건들을 세팅하고 실험 시작. 화분과 간판 등은 순식간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마는데 금세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현장. 화분도 넘어져요. 심지어
표지판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바람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 현재 풍속 약 40m/s. 스턴트맨 앞을 향해 힘겹게 걸어 나가는 듯 싶더니 결국 뒤로 날아가고 말았는데,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면 스턴트맨이 한 걸음을 떼자마자 중심을 잃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결국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쓰지만 다시 한번 뒤로 넘어지고 마는 스턴트맨. 일어나지도 못하는구나. 넘버원에서 실험해본 이 정도의 바람이 실제로 볼까 의문점이 생기신다고요? 충격적이게도 최근 발생한 태풍 루사와 매미 등은 방금 실험맨이 넘어진 40m/s보다 강한 최대 풍속 50m/s 이상에 달하는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바람이 불 때 특히 위험한 장소는 어딜까요? 첫 번째는 바로 다리 아래. 여기 위험해요? 왜요? 다리의 상판과 교각에 부딪힌 바람은 갑작스럽게 다리 아래로 몰려 강해지기 때문에 강풍이 불 때 다리 아래로 피하면 돌풍에 휘말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강풍이 위험한 또 다른 장소는 바로 빌딩 숲이 빽빽한 도심. 한 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모형 실험을 통해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빌딩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를 가정해 살펴보면 불어오는 바람이 빌딩에 부딪힙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면 빌딩에 부딪힌 바람이 빌딩과 빌딩 사이 한 곳에 몰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듯 빌딩들의 한가운데는 강한 돌풍이 몰아치게 되고, 바로 이렇게 여성의 치마가 뒤집히는 멀로 바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멀로 바람.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서는 때때로 간판이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우산을 들고 있기도 힘들 만큼의 강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특히 건물 모퉁이에서 벗어난 방리류와 건물 위쪽 외벽에 닿아 아래쪽으로 불던 하강풍이 만나면 또 다른 돌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빌딩 바람이 불 때는 건물 모퉁이를 벗어나 건물 벽 쪽 한가운데에 바짝 붙어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언덕이나 옥상 위 등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한꺼번에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장소는 위험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는 가급적 옥외가 아닌 실내로 급히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8월이면 꼭 한 번씩 태풍이 찾아오고 연평균 3개 정도의 크고 작은 태풍이 지나가는 우리나라. 게다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돌풍에다 돌풍도 있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까운 몇 년 안에 미국의 카트리나와 같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최대 풍속 75m/s 이상의 슈퍼 태풍으로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지체 없이 강풍에 대비해야만 하는데, 특히 건물 밖 야외를 지날 때 바닥에 널려있던 종이 조각이 날아다니거나 우산을 쓰고 있기가 힘들다면 그것은 곧 강풍이 몰아닥칠 신호.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할 때는 특히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큰 물건은 건물 안으로 들여놓고 깨질 위험이 있는 유리창에는 테이프를 X자로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십시오. 만약 강풍이 불어 다 같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때는 수건이나 옷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십시오. 바람이 불 때는 무엇보다 실내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데, 이때 가능한 한 유리창이나 유리문 옆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강풍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강한 바람이 불 때는 계획했던 외출 역시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풍 방심하지 마십시오. 언제 당신을 덮칠지 모릅니다. 이 사람까지 쓰러뜨릴 수 있는 바람. 대단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람 때문에 위험했던 경험 없으세요? 저는 바람 때문에. 저는 아는 분이 예. 집에 자고 있는데 강풍 때문에 간판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유리창을 깨고 날아갔고. 날아가지고. 황당했겠다. 네, 자고 있는데. 다리 밑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아까 그 옥상 같은 데도 바로 바람이 와서 되게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장소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가장 그 피해야 되는 장소가 공사 현장 부근이나 아파트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같이 바람에 쉽게 날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그 쌓여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그 단독주택의 기아 지붕 같은 경우도 그 강풍에 쉽게 파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들도 이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주나 송전철탑 부근도 이렇게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사에서도 사실 그 바람. 그 절대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다 위험해요. 그러네요. 그것도 위험하네요. 엄청 위험해요. 언제 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온 혼자 집에 내 사람을 의심하니까. 거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